안녕하세요, 모튼쌤입니다. 정말 올해는 다사다난했다는 말 정도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위기와 극복 과정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중국에서 시작된 이 초유의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를 극복해가는 과정에 있고,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죠. 올해도 이제 이렇게 가면 우리는 한 살을 더 먹게 되겠죠. 아, 이제 나이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또 먹어요. 이건 먹어도 배도 안 부르고 영양가도 없는데. 자, 한 살을 더 먹기까지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관찰자이자 정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시장을 관찰하고 일어나는 일을 확인하고, 제가 가진 얄팍한 지식과 일어나는 사실이 대립하면 사실을 기반으로 이론을 수정해서 정리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올해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왔고, 미 연준의 재빠른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오다가 극복이 되면서 작년까지 통용되던 지식 하나가 이제는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수정이 되어야 하는 지식이 뭐냐면, 이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같이 길고 강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응?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길고 강한 경제 위기가 사라질 그 이유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면서, 귀찮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나도 봤다고 점이라도 하나 남겨주시면 2021년 새해엔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2019년에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뭐 올해도 안 좋았겠지만 그래도 작년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기저효과로 인한 상승은 기대를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완전히 망쳤죠.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가 안 그래도 엉망일 경제 상황에 제대로 면죄부를 줬는데요. 여튼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과거의 위기들과 비교해서 너무 많은 공통점들이 있는 상황이라 올해 초만 해도 기저효과에 의한 상승은 기대했지만 무언가 큰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불안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기가 왔죠. 그동안 예측했던 것처럼 중국발 경제 위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중국발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휘청하는 경제 위기가 왔는데, 어머나 세상에, 순식간에 왔다가 가버렸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지금까지의 경제 위기가 이렇게 쉽게 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뭐가 다르길래 중국발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라는 원인이 제거되지도 않았는데 경제 위기는 가버린 걸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경제 위기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가장 큰 경제 위기는 1920년대의 대공황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꽤 오랫동안 경제가 맛이 갔었고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렸었죠. 이때는 정책적으로 무언가를 했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경제에 병이 나긴 했는데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 모르고 허우적거리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적으로 치료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위기가 있긴 했지만 극복해 가면서 시간이 지나 새로운 밀레니엄 2000년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2000년대 초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쵸? 닷컴 버블이 뻥 하고 터진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때 경제 정책적인 대응을 시작하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제로금리 시대를 열면서, 지금에서의 분류에 따르면 간접적 유동성이라는 약을 시작에 풀어서 대공황 때보다는 엄청나게 빠르게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됩니다. 대공황 때는 아픈 게 자연 치유가 됐다고 한다면 닷컴 버블은 치료에 필요한 약을 투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 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미 연준에서 돈을 찍어서 시장에 공급하는 직접적 유동성 공급으로 약 1년 만에 금융위기를 극복하게 되는데요. 이 간접적 유동성 공급을 치료에 필요한 약이라고 한다면, 미 연준이 돈을 찍어서 시장에 공급하는 직접적 유동성은 주사 또는 링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올해의 사건을 그대로 대입해보면 경제가 아프려고 하니까 간접적 유동성이라는 약을 줬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약 먹는 거로는 안 되니까 직접적 유동성이라는 주사 또는 링거를 달라고 떼를 썼고, 그 주사를 주니까 이 위기가 오다가 지나쳐서 가버린 상황이 된 건데요. 이걸 정리하자면 지난 90년간 위기에 대응하는 경제학이 발전해서 경제가 아프려고 하면 약을 주고, 약을 줬는데도 아프려고 하면 주사로 치료를 해버리니까 아파도 아픈 걸 모르고 결국은 미국 경제는 유동성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약쟁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지금 이 얘기는 앞으로 위기가 오면 미 연준은 직접적 유동성 공급이라는 만병통치약을 안 쓸 이유가 없고, 그 직접적 유동성 공급이라는 만병통치약이 있는데 길고 강한 금융위기가 올 리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해서 위기가 지나가는 게 좋기만 한 거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고, 현금의 가치가 빠르게 휴지가 되어가고 자산 가격에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다르게 말하면 노동소득의 가치가 내려간다는 말인데, 이게 좋기만 할 리는 없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풀리고 있는 유동성을 즐기지 않을 이유도 없겠죠. 자, 오늘도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노세요. 와, 뭐 갈 때 가더라도 너 정도는 괜찮잖아. 응?